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인터뷰를 좀 할 예정인데, 오늘 한번 이제 특별한 분을 좀 모셨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주행동 플랫폼이라고 그 액트라는 거 아마 써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액트가 뭐지? 아마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주주행동 이제 플랫폼 이제 앱을 설치하시면 거기서 이제 뭐 내가 주주인 걸 인정을 하면 주주 활동을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거기 액트의 윤태준 소장님을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거든요. 그래서 액트가 뭐고, 왜 이런 걸 또 기획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뭐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앞으로 뭐 매출이 오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지만, 이제 과거랑 달라진 게 결국엔 이제 대주주랑 소액주주의 가치가 일치할 때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액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투자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액트란 플랫폼이 또 그런 거에 좀 이제 앞장서서 행동하는 걸로 좀 이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아마 더 이런 이 소액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인터뷰 시간을 좀 한번 잡아봤고요. 저희 액트의 윤태준 소장님 한번 이제 모셔보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입니다. 네. 윤태준 소장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방송도 여러 차례 좀 하셨는데, 저희 이제 LS증권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여러 또 얘기들을 좀 해주실 예정이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액트가 이제 뭐고 이걸 왜 이렇게 좀 만들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이미 염성환 이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다 네. 말씀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뭐 제가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사장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직원이고요. 아니, 뭐 직원이라기보단 뭐 굳이 따지면 임원 정도입니다. 임원 정도이고, 이 회사는 사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제 2022년에 만드셨어요. 근데 당시 이제 만드실 때는 저희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모 종목의 이제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그 당시에 직접 하시게 됐었습니다. 어, 이유를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이미 뭐 여러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이 근무하던 기업 집단 소속의 어떤 계열사가 참 유망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 회사 주식 사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주식을 매수했던 주변 지인들이 쏠쏠이 재미를 초반에는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회사가 물적 분할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니 이제 주변 지인들의 좀 그 화를 많이 네.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 너 믿고 나 한 1억, 2억 넣어놨는데 막 몇천만 원이 날라갔다. 막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당황한 마음에 알아보다가 이제 참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장님이 그 종목의 주주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본업이 돼버리셔서, 야, 나 혼자 이거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랑 비슷한 주주운동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창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우리 국장의 쓴맛을 본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장 못하겠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물적 분할이거든요. 정말 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를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아마 출발하신 것 같은데, 이 한국형 이제 주주 행동주의다, 이런 이제 그걸 이제 표방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액트 어쨌든 이제 나오셨으니까 액트가 요거 그냥 저희 핸드폰에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앱스토어나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네, 설치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액트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인데, 네. 그러면 인증만 하면 지금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음, 상장 종목들의 주주들은 내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이 회사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 종목 홈 게시판에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음, 물론 뭐 종목 홈 게시판 안에 있는 글도 우리 주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공개되어 있으면 안 갖고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주주만 공개라고 해서 글을 올리시면 인증받은 주주들만 그 글들을 보고 댓글도 달 수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액주주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주주 뒤통수 치는 일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창구도 사실 없거든요.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송할 때 그런 질문도 이제 많이 받는데 근데 이 액트에 이제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 인증만 하시면 거기 이제 같은 분들이 또 모여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제가 생각해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액트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 한번 설치해서 주주 확인하시고 한번 이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과거보다 많이 바뀐 건 맞아요. 정말 과거에는 그냥 물적 분할해도요,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LG화학 사건, LG엔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 이게 주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는데, 이 주주행동주의가 이제 왜 이제 좀 중요한지 또 최근에 상법 개정 흐름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주주행동주의가 왜 지금 꼭 필요한지 요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주행동주의가 왜 지금 네. 필요하냐라고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그냥 제 잡서를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전공으로 아예 박사까지 한 사람이고요. 사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니즈는 지금 뭐 오늘, 어제 생긴 일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주주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성과를 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회장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입으면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조금 반등하면 익절하고 나가야지. 뭐 이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썼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쯤 제가 정말 많이 놀랐었던 게 사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였던 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던 시점이 그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박사를 졸업을 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 나도 좀 먹고 살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이제는 주주들이 어떤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십니다만 일단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액주주분들은 정말 많이 생겼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그런 분들과 직접 뭐 대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 흐름은 이제 뭐 완전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법 개정이 굉장히 화두로 많이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십니다만 그래도 다수적인 의견은 이제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데 많은 분들이 입장이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동안은 점점 매년 한 해가 다르게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도 되게 논란이 좀 많긴 하잖아요. 좀 안타깝게 근데 이번에 좀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법안이 뭐 사실상 이제 다시 뭐 없어져 버린 지금 상황이 됐는데 뭐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상법 개정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 회사랑 주주의 가치를 이제 동일시해야 된다. 이사가 결정을 할 때 그런 흐름인데 근데 사실 기업들은 이게 제가 뉴스 이 신문 보면은 기업들은 굉장히 반발을 해요. 보면 기업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왜냐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소송을 남발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귀찮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 한다. 근데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이런 LG엔솔의 물적 분할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야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이제 영원히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법적으로 안 하면 또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또 걱정하시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소액주주분들은 이제 동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해외 사례를 봐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상법에 딱히 뭐 주주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소장이 보시기에 지금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랑 어쨌든 기업들의 이런 생각, 또 소액주주의 생각이 어쨌든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어쨌든 소액주주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니까 기업들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사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회사로 조인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네, 여러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의견 교환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재무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약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만 주주 자본주의가 왜 맞다라고 왜 맞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의 논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조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일견 합당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영미권 학자들이 주주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거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던져주고 마지막 남아있는 잔여 이익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먼저 회사가 번 돈을 가져가는 주체들은 거의 고정된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주주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돈을 받아가기로 약속된 것만 받아가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가고 회사가 나빠지면 그것만큼 못 받아가기 때문에 거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 주주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을 곰곰이 보면 개별 상장회사 단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분의 전체 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계열사 B를 통해서 요거는 B에는 손해는 조금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B에 이런 거를 하면 우리 계열사 다른 C사가 이득을 봐. 그래서 나는 이거 우리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필요한 일이야 라고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B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일단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B를 조금 희생해서 C를 키우겠다라는 말이 맞는지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B회사에 손해가 가는 상황에 B회사 주주인 내가 참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법의 이사 주주 충실 의무도 이러한 것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보면 결국에 핵심이 되는 건 주주 간 비례적 이익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그 말의 뜻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주 간 비례적 이익이 깨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주는 사실 회장님이나 뭐 한 지분을 0.5% 가지고 계신 슈퍼겜이나 5주 가지고 있는 저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배당이랑 주가 상승밖에 없는데 이해관계가 달라질 게 없는 거고요. 그 뭔가 다른 경로로 어떤 주주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모 방송에 출연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엔 이게 왜 규정되어야 되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속이 상한 게요. 이미 뭐 이 분야 권위자이신 경북대 이상훈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논문에서 쓰셨지만 해외에 입법 사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틀린 얘기고요. 많은 나라들에서 입법 사례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은 독일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 자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이제 한국법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원칙이거든요.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착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선언적으로 착하게 살자를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착하게 살자는 독일법에 없는데요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나쁘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이사회 주주 충실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작년에 아쉬웠던 게 이제 뭐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작년에 여당에서 먼저 상법 개정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하자고 좀 이게 바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은 사실은 이제 그 상장된 회사를 좀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관련된 이제 금융 활동을 할 때 이제 관련된 법인데, 근데 제가 봐도 저는 그냥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상법 개정을 하는 게 당연히 소액주주 가치를 더 올리는 길이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자본시장법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거기에 뭐 물적 분할 같은 것도 이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니까. 근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자본시장법으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어쨌든 모든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상법, 여기에 반드시 좀 포함되는 그런 상법 개정으로 가는 게 방향이 당연히 맞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같은 선언적 조항의 필요성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저는 이거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10월 당시에 상법 개정 꼭 필요하다라고 그 성명서를 내시면서 당시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착취하는 것에 반복되는 역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죠. 물적 분할과 관련되어서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책이나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면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인데, 그러면 물적 분할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물적 분할로 제 졸업 논문을 4년 전에 썼을 때 이 역사가 물적 분할 제도가 생긴 2000년대 이후에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메커니즘만 다른 거였더라고요. 지금 보면 정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가장 큰 재벌들의 계열사들의 뿌리를 제가 그 당시에 그 논문을 쓰면서 60년대, 70년대부터 가봤더니 방법만 물적 분할이 아니라 현물 투자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를 세우고, 완전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회장님이 컨트롤을 잃지 않으실 때까지 밑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하면 회장님 지배력이 조금 흔들리는데 하면 다시 완전 자회사를 현물 출자로 밑에 하나 더 세워서 거기서 돈을 끌어모으고, 이건 계속 반복됐던 역사였고요. 그러면 핀셋 규제로 물적 분할 안 돼라는 게 들어오면 또 물적 분할도 아니고 기존 법들이 규제하지 않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선언적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선언적 조항이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득실을 따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기업들이 제일 깨끗합니다. 삼성이 제일 깨끗하시고요. 그 다음이 SK가 제일 깨끗하고, 큰 기업들이 제일 깨끗하고 같은 상장사 중에서도 작은 회사로 갈수록 엉망입니다. 그러면 비상장사는 상장사들보다도 훨씬 엉망이죠. 그러면 상법상에서 이제 규제를 해서 비상장 회사에서 일어나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규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득은 큰 거고요. 다만 저희 회사도 뭐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희조차도 너네가 그러면 대기업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추냐 하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기업들한테는 그게 또 부담이 되니 경영에 부담이 된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득실을 따져봤을 때 저는 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작은 기업들이 받는 실보다 득이 너무 커서 반드시 상법으로 제정되어야 된다라고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시장법 개정보다는 결국 상법 개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잘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뭐 물론 결론적으로는 좀 안 된 건 맞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비록 거부권 행사는 됐지만 이 파도를 저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파도가 불기 시작했는데 이걸 막는다고 막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화를 떠나서 결국엔 저는 이제 개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트렌드 자체는 이제 이미
뭐 한참 전부터 시작했다. 못 막는다. 그렇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이사님. 이번에 부결됐을 때는 아, 제가 사실 휴가 중이었는데요. 네. 그걸 뉴스에서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아내한테 빨리 당장 들어가서 저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자. 이렇게 커피 아이고. 한 잔 마시고 시키고 나올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이번에 상법 개정 마지막에 올라갔었던 것이 이제 수없이 많이 논의되던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중에서 정말 추리고 추려서 5개만 나왔다가 그 5개도 마지막에 올리는 단계에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야당에서 보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라든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내용 전부 다 빠지고 맞아요. 아주 선언적인 착하게 살자라는 조항이랑 그리고 전자주총합시다. 그것도 자산 2조 원 넘는 기업에게만 이것밖에 안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것마저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뭐 지금 제2법을 추진할 것이고 제2법 추진할 때는 시간에 쫓겨서 올리지 못했었던 다양한 내용들이 더 들어간 강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계시니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재차 입법 시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뭐 대선이 뭐 여가 이길 것 같다, 야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뀌는 정치 환경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통과될 확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정말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결되는 거 보고 좀 많이 소액주주분들은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는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요즘에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아직 뭐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그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고 뭐 아시겠지만 오스코텍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게 물적분 그 이제 자회사 이게 상장.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주사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구조인데 중복 상장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뭐 신문 기사에도 보면 사실 구글은 알파벳 하나 딱 상장해 있고 그다음 애플도 자회사 상장 안 돼 있는데 한국은 너무 이게 중복 상장이 많아서 그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좀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게 보면은 기업들이 자꾸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어쨌든 지금 아직은 좀 멈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움직임들 보면 과거보다 많이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소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또 발생을 했을 때 액트에서 주주분들이 좀 모여서 이런 걸 좀 그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도 되게 아마 여기 모여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일들이 좀 있었나요, 혹시? 먼저 뭐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만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도망가면서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상법 개정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이 밀어놓았었던 사익 편취 행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주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못 참으시죠. 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오스코텍 2가지를 이사님께서 던져주셨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 앱 안에 주주분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어디 계신지 궁금해요. 뭐 카톡방을 크게 따로 파셨는지 네이버 밴드 같은 데 있으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들 많으시죠? 네. 관심은 엄청 많으시고 저희도 사실 좀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큰 회사들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는 유저 유입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은 사실 저희 회사에 많이 들어오질 않으셨고요. 근데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알짜 자회사 제노스코. 네, 제노스코 분할 상장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주주연대가 저희를 통해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미 주주연대 운영진 분들이랑 저는 뭐 그때부터 자주 소통하면서 같이 일 도와드리고 그랬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스코텍이 한 7개월, 8개월 동안 주주연대가 저희 액트앱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번 3월 주총 때는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였던 김정근 네. 이사님의 연임을 막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창업자를 쫓아내신 거지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던 건 저희 액트를 통해서 주주분들이 모으신 표로 회사가 확보한 표보다 더 많은 표를 모아갔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임이었기 때문에 보통결의 안건이라 그냥 다수결이 돼서 결국에 저희에 엄청 많이 모이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주주연대가 나머지 기관들이 소액주주분들 편 들어준 거 빼고도 25% 이상 모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창업자분을 이제 해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은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고 실제로 오스코텍처럼 최종 성과 창업주를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나는 회사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스코텍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케이스가 최근에 몇 건 더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인식은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식 표현으로는 좀 경영권이 아직 약하신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은 회사는 소액주주들이 모이면 진짜 우리가 이사를 밀어넣거나 아니면 이사를 연임 막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라는 인식은 확실히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왜 액트로 안 모였습니까? 라고 하면 그 정도 크기의 회사는 주주분들이 아직 우리가 모여서 회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액트의 가장 큰 소망이고 올해 제일 큰 목표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그런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스코텍 같은 1조, 2조, 몇 천억짜리 기업에서는 저희 액트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아셔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저희 액트 앱으로 5%, 10%씩 모이시는데 사실 저희도 자신이 없어요. 저희도 당장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SDI 유상증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그거 보면서 저도 전직 삼성 출신으로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게 지금 이 주주분들이 몰려오셔서 삼성이랑 붙어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 역량이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1조 원 정도의 기업에서 승리 사례를 만들었었던 걸 올해는 2조, 3조 기업에서도 하나 만들고 내년에는 더 큰 기업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과도 정정당당하게 표대결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저희 회사도 엄청 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회사가 갑자기 유중한다고 그래서 다들 이제 놀라셨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또 금감원 제동도 좀 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액트 통해서 오스코텍도 참 이게 그때 정말 논란이 엄청 심했거든요. 네. 뭐 중복 상장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익을 이제 항해하는 이제 두 기업이 그냥 동시에 성장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저도 이제 사실 좀 방송에서는 예전에 좀 굉장히 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또 액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하니까 액트의 활동이 정말 이제 좀 의미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다만 이제 큰 기업들이 좀 이런 일들이 또 혹시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주저하지 마시고 액트에 좀 적극적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기업을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스코텍 같은 사례가 결국 지금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제동에 걸렸고 아마 이제 제노스코 상장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이제 쉽지 않아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니까 결국 소액주주 가치가 이제 보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저번에 두산도 결국 합병이 좀 무산됐고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코미코라는 기업도 공부를 해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미코 세라믹스를 물적 분할은 아니고 갑자기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아마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이 알짜 회사가.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구나 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상장 안 하겠다는 이런 또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면서 주주 행동주의가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회사랑 이런 이제 액트가 또 하는 일 중에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은 게 그 회사의 그 IR 있잖아요. IR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요. 왜 맨날
이렇게 IR을 할 때 왜 소액주주는 다 빼고 중요한 정보는 애널리스트한테 많이 알려주고 왜 우리는 다 나중에 알게 하냐 이런 불만도 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제가 공시 보면 기업가치 재고 계획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소통하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통이 소액주주라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란 게 너무 제가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먼저 짚어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사실 저도 이 분야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지만 실무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지금 들어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소액주주연대 분들을 대응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제일 많은 분들은 그렇게 통수 맞으신 분들이고요. 갑자기 유상증자하고 막 알짜자에서 상장하고 이래서 화가 나서 오신 분들이고 그것 빼고 가장 주주분들이 많이 오시는 사유가 다른 게 아니라 IR 맞아. 지금 15년째 안 해준다. 오늘 사실 저랑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지금 밖에 앉아 계신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원래 이제 저희 고객인 주주연대 운영진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주주연대가 회사랑 지금 많이 대립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대립이 심해지셨습니까? 라고 해서 듣고 보니 4년, 5년 전부터 처음에는 IR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주주들이 찾아가서 막 뭐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회사가 너무 기분 나쁘게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게 완전 감정 싸움이 돼버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보면 그래서 이사님 많은 주주분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게 나 회사 IR 담당자 좀 만나게 좀 해달라. 또는 내가 이 회사에 지금 몇 천만 원 투자해놓고 지금 5년째 가지고 있는데 IR 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재무팀 사람 한두 명이 그냥 뭐 IR 때 되면 한 1, 2조 한대더라. 제발 IR 전문 직원 좀 뽑아달라고 회사에 소통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희도 난감하죠. 회사에 뭐 어떻게 직원을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뭐 주주 서한 형태로 좀 돌려서 부드럽게 막 IR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써드리는데 그래서 이 IR 소통에 대한 니즈가 정말 크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기업들도 이거를 아세요. 네. 꼭 저희 액트뿐만 아니어도 또 액트랑 비슷한 업체들도 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소액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걸 알아서 요즘은 보시면 저희 액트 같은 곳을 통하지 않고 주주연대 대표님이 자기가 알게 된 기자한테 바로 찌릅니다. 바로 찌르. 네. 막 회사가 면담해 준다고 해서 갔더니 뭐 부사장 이상으로는 아무도 안 나왔고 뭐 부장 하나 나왔다가 막 30분 만에 돌려보내더라. 막 그럼 이제 기자분들이 이런 인터넷 언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다 쓰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IR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니즈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시민단체가 아니라 회사이다 보니 사실은 그러면 저희도 이런 데서 저희 회사 사업 기회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회사 편을 들어서 소액주주들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뭐 방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해주면서 우리 액트 유저들이 이 공간에 자주 들어오는데 회사가 주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여기에다가 올리시고 뭐 저희한테는 뭐 소정의 이용료 정도 내십시오. 사실 이런 거를 저희도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저희 앱을 통해서 좀 개인 주주들이랑 소통하시고 싶은 기업들이 저희 앱을 또 역으로 써주시면 저희 앱도 더욱더 좀 풍성해지고 주주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그런 데서 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업과 소통하기를 되게 원하시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답답해 하시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제 액트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아마 사업 계획을 더 꾸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IR 쪽은 아마 이제 좀 뚫어내실 걸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실들이 액트를 통해서 또 잘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유입도 되시고 또 기업 관계자분들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IR 담당자가 계시면 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개인 투자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연락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정보 노출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게 미국은 그 IR라는 그 스크립트가 다 나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요즘에 느꼈던 거 보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하는 거 보면 꼭 마지막에 다 들어는 가 있어요. IR에서 소통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도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방송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한 두세 차례 더 해서 조금 더 방송을 더 할 예정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를 갖고만 있는 좀 회사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과 그냥 동일하다고 그냥 인식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가지고, 물론 이제 정말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뭐 스톡옵션 개념으로 주는 거는, 그거는 뭐 약간 보상 차원에선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경영권 방어라든가, 예, 그런 쪽에 이제 쓰는 거는 그렇게 좀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좀 보이진 않는데, 결국에 이 자사주를 소각해야 그게 진짜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결국 이게 이제 상법 개정도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기업들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강제성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갖춰질 거라고 좀 보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한국은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이걸 그런데 주주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님이랑 한성대학교 임지은 교수님이 몇 년 전에 공저를 하셨었던 논문을 보면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발표보다 그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입을 해도 소각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주주환원이냐라는 인식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계속 거버넌스 포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뭐 거기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최근 며칠 전에 발표하신 거를 보니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입법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보유한 자사주는 법 통과 이후 몇 개월 이내에 다 소각해야 된다. 막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한 반발 뒤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또 전공을 했었던 분야가 임직원 보수거든요. 근데 사실 자사주 중에 상당수는 임직원 보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거는 적어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거버넌스 포럼이랑 비슷합니다만 주가 안정 및 뭐 기업 가치 제고 이런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의무 소각. 이 정도가 뭐 당연히 찾을 수 있는 합의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보상도 안 할 거고 주주 환원도 아니면 왜 샀지? 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는 회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좀 지배구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C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어? 발행 주식수의 반이 자사주인 거예요. 예? 발행 주식?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사실 제가 이거 전공한 사람인데도 작은 회사를 잘 몰랐다가 제가 애트에 처음 들어온 다음에 저희 대표님이 이 회사 좀 스터디 좀 해봐라 하고 저한테 자료를 던져주셨는데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자사주가 발행 주식수의 48%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야,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런 회사는 당장 소각해야죠. 이런 회사는 자사주 48% 소각하면 뭐 제 생각에 주가 3배, 4배 가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임직원 보수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는 뭐 짧은 기간 뭐
6개월, 1년 이 정도는 보유할 수 있도록 좀 숨통을 틔워주는 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좀 예외는 필요하다. 네. 근데 보면 이제 보통 저도 이제 공시를 자주 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는 걸 이제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업 가치 제고, 네. 뭐 이 주가 안정 그런 목적인데,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 뭐 이게 그 명확하게 임직원 보상이면 임직원 보상인지 명확하게 좀 적어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소장님 의견처럼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면 당연히 그걸 언제 소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자사주 보면은 대부분 그냥 주가 안정을 써놓는데 이게 뭐 자사주 소각하겠다는 건 사실 거의 안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좀 가져봤는데, 저희 그 액트에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 일단 이제 전반적인 액트가 보고 왜 주주 행동이 지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상법 개정,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 그 소액주주들의 실제 아까 이제 오스코텍 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액트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좀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두 번째 에피소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드렸고, 혹시 뭐 그 첫 번째 시간 그래도 이렇게 저희 또 회사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경제 유튜브 애청자로서 항상 바라보기만 했던 이사님이랑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 방송, 다다음 방송도 열심히 준비해 와서 저기 많은 의견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요 방송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주로 뭐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것들 항상 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항상 저도 힘 빠지는 게 갑자기 이제 주주 뒤통수 때리는 그런 일들 발생하면 저도 막 이제 방송하기도 싫고 막 짜증나요. 그래도 막 저도 뭐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액트라는 또 이런 플랫폼이 생겼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방송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시청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정말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